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이 양진역에. 야 상훈아, 나는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나는 너 만나면 그냥 가요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팝송 부르고. 근데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사실 음악의 장르가 너무 다양한데 너 그래도 클래식 전공자잖아. 나같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클래식 이거 너무 좀 막연하고 힘들어서. 나도 사실은 이제 클래식을 전공을 했지만 난 노래 성악과를 나왔는데 음악의 악기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형태를 만들어지기 전에 예전에는 중세 시대부터 이제 교회에서 교황을 위한 성가대 음악, 사람 목소리가 주였거든. 근데 이게 이제 바로크 시대로 오면서 큰 공간을 차여야 하니까 악기가 숫자도 많아지고 악기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악기 형태가 어느 정도 다 갖춰지면서 이제 고전주의 음악이 됐고, 고전주의 음악에서 이제 악기의 그런 형태라던가 음악의 화성법이라던가 대위법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법칙들이 다 정해지는 시점이 고전주의가 됐고, 그 후로 이런 다 정해져 있는 법칙과 악기들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막 많아지고 낭만주의 음악, 현대 음악으로 이렇게 왔는데,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칙이 정해졌다 해서 클래식이야. 고전주의 때 교향곡이라고 하는 거를 법칙을 만든 교향곡의 아버지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고,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은 고전주의야. 근데 이걸 고전주의를 영어로 하면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전주의 음악도 좋지만 클래식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고전주의 앞단계, 약간 가벼운 바로크 시대. 그럼 그 뭐 우리가 알만한 건 뭐가 있어? 딴딴딴딴따다단 띠라단딴딴 따라란. 뭐지? 비발디. 오! 비발디의 사계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음악을 결정지었던 요인은 뭐냐면 누가 돈을 주느냐. 직업적으로 이걸 갖다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작곡가들도, 그래서 처음에 누가 돈을 주던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이제 뭐 교황이 돈을 줬던 시절, 그 다음에 바로크 때는 왕이나 이런데 귀족들이 돈을 줬던 시절, 그 다음에 더 가서 이제 고전주의 때는 일반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 음악가를 고용해서 나 잠이 안 오니까 좀 잠 좀 잘 오는 음악 좀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그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굉장히 형태가 가벼우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주는 음악들이 많아. 그러니까 타악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리를 크게 내려고 멋있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음악들이 하이든부터 생겼고, 그 전에는 그냥 지금 우리가 했던 그 비발디, 난 비발디 음악을 되게 좋아해. 비발디 음악이 비발디가 협주곡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79곡을 남겼는데, 그 곡이 그 곡처럼 들려. 사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그 곡이 그 곡처럼 들려. 근데 굳이 그걸 구분해서 들을 필요는 없어. 그냥 들으면 돼. 내가 이게 들었는데 이제 이게 봄 느낌이면 봄 되는 거 아니겠어? 사실은 비발디는 신부님이었어. 옛날에는 성직자가 철밥그릇이었기 때문에 비발디는 태어났을 때부터 좀 몸도 쇠약하고 굉장히 막 빨간 머리에 금방 죽을 것 같이 생겼었대. 그래서 부모가 얘는 성직자로 만들어서 그래도 밥은 먹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어렸을 때 성직자가 됐고, 처음에 보직으로 간 곳이 피에타 수녀원인데, 그게 사생아들 여자아이들의 그런 고아원 같은 곳이야. 그 수녀원에 신부로 간 거야. 바이올린을 무지하게 잘 켰거든. 비발디가 본인이 솔로를 연주를 하고 애들한테 악기를 하나씩 다 가르쳐줘가지고 뭐 12중주, 16중주에서 챔버를 만든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반주하면 거기 앞에서 해서 만든 게 바이올린 협주곡 형태가 됐고, 그게 사계거든. 나는 그거 좋아해. 빠바바바바바. 엘가의 곡이야. 영국 작곡가고 어. 그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 아, 그 낭만주의야. 뭐 예전이건 지금이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악기 구성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시대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라고 하면 그렇게 막 빰바바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왜? 관악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관악기가 있긴 해도 그렇게 큰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나 같은 초심자들은 추천하는 게 비발디 노래. 악기가 그냥 막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주의부터 되고, 악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약간 가볍고 법칙도 굉장히 단조롭고 이렇게 가는 곡들이 비발디. 그런데 이제 그런 바로크 시대는 끝에 가서 막 추임새나 이런 막 떨림 같은 게 있어. 그런 자유롭게 연주하는 형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지금의 스타일과 좀 R&B 같은 형식의 그런 것들이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이질감도 없을 것 같고, 고전주의는 너무 명료하고 간단하게 가면서 형태는 그랑대하고 하거든. 그걸 다시 깬 게 또 낭만주의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법칙을 깨서 약간 나 세련되게 만들게 한 게 바로크고, 바로크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 다시 정리한 게 클래식이고, 클래식 너무 답답해 해서 또 깨버린 게 낭만주의거든. 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라서 불과 1500년부터 1900년도까지 4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건데, 왜냐면 1500년도 그때쯤 해서 이제 인쇄 기술이 나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악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특수한 사람 외에도 보게 됐거든. 그런 과정 있은 지 400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 이제 500년이 지났지. 그간에는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지. 뭐 지금 그냥 뭐 이 짧은 순간에 뭘 음악 3개 다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주저리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본인에 맞는 음악이 있을 거야. 한 곡만 무조건 파십시오. 한 곡만 파다 보면 음악이 크게 넓게 들리고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이제 엄마랑 노래방 갔어. 엄마랑 노래방 살면 딱 한 번 가봤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나는 이제 어릴 때니까 뭐 무슨 신성우의 서시도 부르고 뭐 내 남동생도 락 그때 좋아했으니까 락 부르고 아버지 나훈아 노래 부르고 막 그래서 다 가요 불렀거든. 근데 엄마는 난데없이 비목 불렀어. 비목.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이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나 이거 어떻게 기억하지? 근데 참,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노래가 기억이 나네. 어머니가 여고 시절에 아주 그냥 그 모범생이셨나 보다. 하여간 그러셨나 봐. 비목.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비목이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